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느낌이 특별한 인생을 만든다. 이장민 지음. 편행곳 이담북스. 지은이 이장민. 음악 치유가, 치유기획가. 충무아트센터와 대전문화재단,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했다. 수많은 예술의 현장에서 가슴을 깊게 떨리게 하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면서 삶을 빠르게 도약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음악 치유가와 치유기획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 스피릿 뮤직이 있으며 그 음악을 통해 가장 좋은 느낌을 일상에서 자주 깨울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꿈꿔왔던 소망을 이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실패에는 기분 나쁜 느낌이 씨앗처럼 작용한다. 그러니까 불행과 실패의 뿌리에는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는 말이다. 그 기분 나쁜 느낌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감 등의 사소한 느낌도 모두 포함된다. 그런 느낌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때 삶은 내리막길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한다. 필자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다.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아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했지만 늘 뭔가 불만족스러웠고 못마땅했다. 처음에는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입사해 낮은 직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비슷한 높은 직급의 직원들과 사사건건 비교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연봉과 업무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필자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렇게 기분 나쁜 느낌 속에서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유독 한 직원에게만 불쾌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모두에게 잘 대했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항상 웃음 띤 얼굴로 활기차게 행동하는 직원의 모습이 모든 것이 냉소적이었던 필자와 대비가 되자 나는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일하는데 저 직원은 뭐가 그리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상사에게 업무적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필자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에 대한 미움이 북받쳐 올라왔다. 그래서였을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가면 꼭 슬픈 노래만 불렀다. 마치 필자의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되는 듯 좌절감을 가득 느끼며 김광석의 서글픈 노래를 선곡했다. 노래방을 나와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신세 한탄은 이어졌다. 그렇게 나쁜 느낌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졌다. 처음에는 속이 쓰렸고 소화가 잘 되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새벽마다 잠에서 깨 뜬 눈으로 아침을 맞으며 비몽사몽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서 늘 피곤했고 무기력했으며 특히 무릎이 쑤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마음도 더 불안정해져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졌고 짜증도 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사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에 휩싸여 조용한 날이 없었으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개팅도 별 소득 없이 끝나 결혼에 대한 꿈은 멀어져 갔다. 필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내몰렸다.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됐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마음에 구멍이라도 난 듯 기분 좋은 느낌은 술술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다른 기분 나쁜 느낌이 순식간에 메웠다. 그 후 단식과 자연치유 등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은 회복됐지만 마음에 쌓여있던 기분 나쁜 느낌은 치유하지 못해 결국 가장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 기분 나쁜 느낌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정화했더라면 필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찾아온 삶의 태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시절, 할 수 있는 일은 집 뒤에 있는 숲에 가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숲에 올랐는데 특히 신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밤에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할 때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희열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5분 정도 명상에 빠져들면 무언가 에너지가 꽉 차오르면서 가슴이 환해졌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그 느낌이 너무 감미롭고 따뜻해 마치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필자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도 모든 것이 괜찮다며 필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지면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명상에 심취해 여러 가지 마음과 의식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필자의 삶이 수렁에 빠진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진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필자는 그 방법 중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꿈을 이뤄 인생을 극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필자만의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오랜 탐구 끝에 드디어 필자만의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필자의 삶에도 적용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방법을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필자가 발견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효과가 없다. 자신의 느낌을 가장 좋게 하는 음악, 즉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눈과 귀만 자극해 즐거움과 재미만을 안겨주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을 깊이 떨게 하면서 진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해 벅찬 희열과 황홀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우리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 있다. 가요가 됐든 국악이 됐든 클래식이 됐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느낌이 가장 좋을 때 삶은 여러 차원에서 극적으로 변화된다.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잠자고 있던 창의력과 잠재력이 드러나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음악을 통해 느낌을 조금이라도 좋게 변화시키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길을 만든다. 필자가 몇 차례 낙방한 끝에 그토록 바랬던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삶의 아픔이나 고비 혹은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느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도약시키는 이유는 바로 느낌에 있다. 고요함과 평화로움, 행복, 기쁨 등의 좋은 느낌에는 삶을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가장 좋은 느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는 것이다. 미래는 느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기에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현재보다 좋은 느낌을 가슴에서 불러내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가장 좋은 느낌을 자주 깨워 몸과 마음, 영혼을 적셔야 한다. 좋은 느낌을 깨우는 것과 함께 나쁜 느낌을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나쁜 느낌이 순식간에 들 때마다 그 느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느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느낌이 필자가 그랬듯이 인생을 내리막길로 이끌기 시작한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축복과 기적으로 이끄는 마법의 도구이자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선물이다. 흘러나온다고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말고 지식이 아닌 느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가슴의 떨림과 영혼의 울림을 선사하는 음악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음악과 느낌의 관계, 느낌과 삶의 함수를 풀어내는 책이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면 음악이 하나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광대한 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영혼이 털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떨림이 되길 바란다. 메마른 가슴을 부여잡고 무기력함과 좌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란다. 영혼을 울리는 느낌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 느낌이 나쁘면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큰일이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쁜 느낌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크게 부채질해 사업이 실패하고 계약을 망치는 등 일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면 불안감과 초조함은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다. 성공한 사람들, 즉 열정과 영감을 통해 탁월한 능력을 뽐내면서 독보적인 콘텐츠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은 느낌이 나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한다. 나쁜 느낌과 기분을 흘려보내 생각의 물길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일로 인해 나쁜 느낌에 휩싸여도 설렘과 열정, 자신감, 영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고요하고 충만하게 감정을 챙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느낌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생각을 통해 감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고요하게 산책을 하면서 나쁜 느낌을 비워내고 좋은 느낌과 함께 따라오는 직관과 영감, 통찰 등을 따른다. 그리고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갖가지 공예품 등을 집에 두고 관람하면서 느낌과 기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감정을 고양시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강해질수록 그 에너지와 비슷한 성향의 일과 사람들이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좋지 않은 상황과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만약 오늘 예상치 못하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분명 며칠 전 혹은 그 이전에 언젠가 자신이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이든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없다.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가 현실로 보여질 뿐이다. 느낌이 나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쁜 느낌을 씻어내고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이 건강과 풍요, 행복은 물론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안내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